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받고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된다. 아파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반토막이 된다,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일부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 말 평균값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1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이제 경향신문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변화, 이 단위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제 서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종시까지 실거래가의 변화율이 이제 주택의 가격이 대체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뭐 주택을 팔려고 해도 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의 매매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가를 많이 높여서 올렸던 그런 매물들 많았거든요. 그런 매물들 중에 일부는 이제 실거래가가 소진이 되면서 좀 저렴하게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 그런 지역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변화율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의 흐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진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해했던 20대 30대 분들이 영끌에서 이제 샀더니 상투를 잡았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 2030의 뒤늦은 후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보면은 서울의 대표 영끌 아파트의 실거래가 추이, 그러니까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일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제 특수거래일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중요한 팩트는 가격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2021년 최고가,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지만은 최고가 꼭지라고 보였던 시점, 그게 꼭지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지 그때 싸게 산 건지 꼭지에 산 건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샀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이런 조정의 양상이 계속 이어질지 또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때와 비교한다면 2030 세대들이 이제 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남긴 것들이 많이 있죠. 이미 내가 주택을 샀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산을 확보했다면 너무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내리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될, 실거주할 아파트를 샀다면 주거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니까 좀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참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큰 파동의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짧게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의 여건 2년 정도는 기다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주택의 가격이 떨어졌는지 또 올랐는지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채택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의 가격이 매일같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조정된다, 몇 프로가 빠진다, 이런 것에 너무 2030 세대 분들이라면 그때그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영끌의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의 팩트적인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이 많이 올랐죠. 전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전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세하고 매매 가격의 차이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떼일까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갭 투자 후폭풍에 따라서 이제 깡통 전세 주의보, 높았던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이 가격을 대체하지 못하고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원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급 물량이 많은 것들, 많은 지역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경험을 했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거나 또는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이런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대출 규제로 사지 못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가 다 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미비하죠. 0.01%, 0.02%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하면은 이제 이 떨어지는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에 산 집을 이제 3억 3천에 전세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0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무갭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갭 투자, 즉 무피 투자라고도 하죠. 이 무피 투자를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하면은 2003년도부터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2008년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전까지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뉴타운이라든가 이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부동산의 수요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최근에 3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조세의 완화 정책들이 나왔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빌라를 매입을 했다면 이 5천만 원의 빌라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빌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만 교체를 하면은 5,500만 원에 전세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후에 전세를 받게 되면 500만 원이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갭 투자 또는 무피 투자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무갭 투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피 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형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5천만 원에 돈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5,5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 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면 500만 원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피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개수를 늘렸습니다. 개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그 대세 상승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폭등을 하면서 이제 많은 자산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2008년도가 왔을 때, 그리고 2012년도까지 침체기가 오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형 아파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기 신도시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의 대형 평수들 60평대 50평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이제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를 이제 맞게 되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03년, 2014년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똑같이 이런 대세 상승장이 일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상이었기 때문에 무피 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 무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가치거든요.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 같은 지역은 아직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강원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제 2,6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 2천만 원, 이제 5천만 원 내외의 수준으로 전세가가 높은 이런 곳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전세까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매물들, 잠겨있던 매물들이 일부 나오고 시장에 나오고 그런 매물들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 낮춰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 투자까지는 뭐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세입자를 포커스에 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매매가가 낮아져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내가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간극이 좁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날 같은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산을 늘리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내가 자산의 가치를 플러스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 세입자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연출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2억 2천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매로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겠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려고 안 하고 전세로 살까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매매 가격이 변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했을 때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2억 2천의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2억 원보다 더 떨어지는 이 매매 가격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2억 2천의 전세를 들어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전세금을 그 들어올 사람 역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경매로 진행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가가 2억인데 2억 원의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2억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그러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80%냐 90%로 저렴하게 좀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의 낙찰률이 90%다 하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98이니까 1억 8천의 낙찰이 될 겁니다. 1억 8천의 낙찰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금 2억 2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선순위 세입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빼겠습니다. 1억 8천
만약 1억 8천에 낙찰이 되게 되면은 2억 2천만 원을 다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세금의 대항력을 내가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가 이제 2003년도 이후에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받을 돈이 2억 2천이죠. 2억 2천이에요. 왜? 전세가가 2억 2천이니까 나는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가 2억 원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매 법정에 입찰을 할 때 2억 2천을 쓰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2억 2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 입찰장에 가가지고, 야, 지금 매매가가 2억인데 왜 지금 이거를 2억 2천이나 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2억 2천의 보증금을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2억 2천을 쓰면서 상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계 신청. 내가 2억 2천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받을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으니 내가 2억 2천만 원의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이 보증금 받을 돈으로 경매 입찰금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상계 신청을 한다는 거죠. A라고 하는 매매가 2억의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채권을 보존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4천만 원 보는 것보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매매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이 상계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내가 전세를 2억 2천에 살았다면 그래도 이만한 가치를 주고 내가 실입주를 하거나 실거주, 사용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전세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이런 깡통 전세 주의보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알고 다른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것과, 아예 이런 내용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지식들,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수도권 같은 지역, 만약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이런 상황이 다시 연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찰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에 상계 신청을 해가지고 내 채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런 경매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끝부분에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 전세금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상계 신청해가지고 이 금액까지 내가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쓸 수가 있구나, 낙찰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연출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떨어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상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과 그리고 다른 대안들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깡통전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어쩌면 지방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